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21회차에는 라리가 7경기 그리고 분데스리가 7경기입니다. 자,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미넨글라와 슈투트가르트의 분데스리가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미넨글라, 유로파 리그 탈락 후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 리그 선두 미넨에게 충격적으로 패했죠. 전반에만 4골 내주면서 6대 0으로 무너졌어요. 미넨 공격진의 빠른 패스 전개, 수비 조직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전 라운드 강등권 아르미니를 상대로 5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때는 엠블로하고 튀람, 투톱이 3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좌우에 위치한 측면 미드필더 라이너와 라자로의 공격 가담도 아주 활기찼었죠. 지난 라운드 무득점에 그쳤지만 이전 4경기에서는 13골을 퍼부으며 최근 공격력이 좋았었어요. 최전방 투톱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여줬거든요. 최근 부상으로 3경기 결장했던 라르스 슈틴들도 지난 라운드 교체로 출전하면서 컨디션 점검을 마쳤습니다. 원정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최근 4연패 지독한 부진에서 드디어 탈출했죠. 지난 라운드 아우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어요. 칼라이지치가 박스 안에서 감각적인 힐패스로 도움을 올렸고 상대 센터백 사이에서 타이밍 좋은 헤더로 득점도 기록했죠. 칼라이지치는 4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시즌 15골 기록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오른쪽 측면 날개 와만기투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이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엔도 중심의 미드필더 진영의 압박도 좀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실점하며 실점이 11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수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드필더 쪽에서도 좀 압박을 같이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리그 출전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중위권에 비슷한 전력을 가진 두 팀인데 최근 분위기가 좀 상반되죠. 홈팀 미넨글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크게 패하긴 했는데 상대가 미넨이었으니까 최근에 홈에서 3연승을 달렸고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스틴들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죠.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4연패 끝에 1승을 거두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이 와해되면서 실점이 많아요. 와만기투카 부상 이후에 공격의 속도 그리고 밸런스가 무너진 점도 약점이죠. 올 시즌 컵 대회에서는 미넨글라가 2대1로 승리했고 16라운드 리그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미넨글라가 이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유니온 베를린입니다. 주전 미드필더들의 부상 이탈로 고전했던 레버쿠젠이죠. 최근 샬케, 쾰른 강등권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긴 했어요. 지난 31라운드 상위권의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치면서 3대1로 승리, 이 승리로 좀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좌우 측면 미드필더 바일리아 벨라라비의 폼이 올라오면서 측면 공격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공세 시에는 센터백 드라고비치가 아주 높은 위치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숫자를 늘리죠. 이 선수가 수비 능력도 좋은데 빌드업 능력도 굉장히 상당해요. 그래서 풀백들이 오버래핑 하는 것 마냥 센터백인데도 아주 깊게 올라옵니다. 최전방 시크는 최근 5경기째 침묵하고 있긴 한데 골은 없는데 최전방에서 딱 버텨주고 이런 타겟맨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팀 공격 시에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다 득점자인 알라리오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지난 31라운드 강등권의 브레멘을 상대로 3대0 완승 거둔 유니온 베를린이죠. 최전방의 포이안 팔로가 오랜만에 공격수 본능 보이면서 해트트릭을 작성했어요. 발목 부상으로 올 시즌 되게 고생이 많았던 포이안 팔로인데 서서히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2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3대0으로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 8경기 연속 실점하며 수비 조직에 허점을 보이고 있죠. 특히 상대의 빠른 패스 전개에 수비수들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제공권은 좋은데 발이 느리고 상황 판단이 좀 느린 그런 모습이에요. 포이안 팔로는 볼프스전에서도 골은 없었는데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긴 한데 수비진이 집중력을 높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놓고 경쟁하는 두 팀이죠. 레버쿠젠은 최근 공격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특히 측면 미드필더들의 폼이 매우 좋습니다. 최전방 시크도 믿음직스럽게 버텨주고 있죠. 수비력도 최근 안정되며 5경기에서 단 3실점으로 준수한 상황이죠. 반면 유니온 베를린은 최근 수비력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포이안 팔로가 부상해서 완벽히 회복한 모습이지만 뒷문이 너무 불안하죠. 지난 1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유니온 베를린이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버쿠젠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쾰른의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기가 연기되면서 혼란을 좀 겪었죠. 수년 된 경기들을 치르면서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당초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는데 한 달 만에 치렀던 29라운드 마인츠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시작하더니 요즘 프라이브르크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아르미니아는 또 비겼어요. 도끼비 팀 같죠. 지난 주중 샬케와의 경기에서는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와중에 젊은 대체 선수들이 제목을 해주는 게 이렇게 무패, 최근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죠. 보야타, 알데르테 두 센터백이 버티는 포백 수비 라인도 최근 안정감 있는 수비력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르비아 국대인 네마냐 라돈지치가 왼쪽 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격 주도하면서 날카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쾰른입니다. 강등 위기에 몰려있죠. 최근 깜짝 2연승을 거두긴 했어요. 지난 30라운드 강호 라이프치를 상대로 2대1로 이겼죠. 완전 이변이었어요. 경기 내용에서 완전히 밀렸는데 공격형 미드필더 헥터가 확실한 골 결정력 보이면서 멀티골로 승리했죠. 이어진 아우쿠스와의 경기는 난타전 끝에 미들 두다의 멀티골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깜짝 2연승 거두며 순위 상승을 노리긴 했는데 지난 라운드 프라이브르크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쾰른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4골이나 내주면서 1대4로 무너졌죠.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어이없는 실점들을 내줬고 더군다나 90분 이후에 2골이나 더 내줬어요.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경기였습니다. 순위는 13위와 17위. 그런데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5점밖에 안 돼요.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점수죠. 최근 헤르타 베를린의 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4월 한 달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후 2승 2무 상승세죠. 켈레는 최근 수비 조직의 집중력 조화로 실점이 많아졌죠. 5경기에서 13골이나 내줬어요. 1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였지만 헤르타 베를린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었죠. 이번 경기 역시 헤르타 베를린의 우세가 예상되긴 하는데 최근 연이은 경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좀 컸죠. 켈른의 반격으로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켈른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헤르타 베를린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우쿠스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우쿠스 최근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어느덧 강등 위기에 물렸죠.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3연패 중입니다. 단순한 패배보다 더 심각한 건 샬케, 켈른, 아르미니, 강등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1무 2패로 승리를 못 챙겼죠. 최근 3경기 7실점으로 그나마 안정적이던 수비 조직도 무너져 버렸어요.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죠. 최전방에서 안드레 한이 고군분투하고 있긴 한데 팀 전술 자체가 수비적인 만큼 공격에 어려움이 큽니다. 수비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바르가스를 앞세워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 펼치려고 하는데 수비 라인이 무너져 내리면서 강등 위기까지 몰린 거죠. 바르가스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 빠른 역습,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선수입니다. 브레멘의 부진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죠. 리그 7연패 끝에 가까스로 1무 승부를 거두며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컵대회에서는 4강까지 오르긴 했는데 대진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득점이 그치고 있고 실점은 무려 12실점이에요.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노련한 센터백 터프라기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고 나서 이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나마 지난 라운드 레버쿠젠과의 홈경기에서 그로스를 중원으로 다시 올리고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가 잡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골게터가 없는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키는 축구 외에 현재 스쿼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죠.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최근 수비 밸런스가 붕괴했고 득점력이 저조해요. 그래도 브레멘은 포백 전환하면서 지난 라운드에서는 안정감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우쿠스는 최근 왼쪽인 바르가스와 최전방 안드레안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공격 진영에서의 파괴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강등 위기를 피해야 하는 벼랑끝 승부인 만큼 이 홈팀 아우쿠스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아우쿠스의 승 예상합니다. 5번째 경기는 아르미니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강등 직전까지 몰려있는 아르미니죠. 최근 4경기 무패, 2승 2무로 선전하긴 했는데 21라운드 미넨겔라에게 무려 5실점하며 무너졌어요. 다행히 이어진 헤르타 베를린과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며 0대0 무승부, 연패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미넨겔라에게 5골이나 내주며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 닐슨과 피에퍼가 지키고선 포백 라인은 꽤나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도 좋았어요.
아르미니의 관건은 풀리지 않은 공격력입니다. 시즌 초에 비해 수비력은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 공격 실마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등이 확정된 샬케에 이어 최소 득점 2위예요. 3연패 부진에 빠지며 흔들렸던 호펜하임이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로 안정세를 찾았죠. 특히 레버쿠젠, 라이프치, 강호들과의 무승부를 거두고 미넨글라, 샬케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세센용, 리차즈, 포시, 카데라백으로 이어진 이 포백 수비 조직이 아주 견고한 모습 보이면서 팀 전력이 안정되고 있어요. 리차즈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결장했는데 또 마침 부상에서 복귀한 아프구마가 선발 풀타임 소화하며 대체했죠. 전반 박스 안에서 퍼시가 미끄러지고 또 세트피스 수비 미스로 2실점하긴 했는데 후반에만 4골 몰아치며 역전했습니다. 올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크라마치는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즌 18골로 득점 순위 5위죠. 최근 경기로만 놓고 본다면 호펜하임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매치입니다. 아르미니가 미넨글라에 5실점하며 흔들렸지만 최근 수비력이 안정세를 보이긴 했죠. 다만 호펜하임의 최근 공격력이 매섭습니다. 3경기에서 8골이에요.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는 크라마치의 상승세도 무섭죠. 1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호펜하임이 경기를 주도하긴 했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였어요. 크라마치를 앞세운 호펜하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아르미니의 패 예상합니다. 6번째는 마인츠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마인츠가 최근 리그 9경기에서 패배 없이 순항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5승 4무, 승점을 한껏 끌어올렸죠. 17위로 강등권에 있던 순위가 어느덧 12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서운 뒷심이죠. 9경기에서 12골로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실점을 7골밖에 안 내주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유스테, 벨, 니아키트로 이어지는 이 3백 라인이 제공권과 대인방어 모두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버텼어요. 골키퍼 젠트너도 안정감 찾으면서 매경기 한두 차례 슈퍼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 도미닉 코어가 임대 합류 후 전체적인 팀 밸런스, 수비적인 부분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마인츠의 단점은 확실한 골키퍼의 부재죠. 스웨덴 국가대표 콰이손이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지난해 10골을 터뜨렸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4골에 그치면서 부진하고 있어요.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에 5연승을 달리고 있었죠. 최근 리그 2, 3위 팀인 라이프치, 볼프스바의 연이은 리그 맞대결에서도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31라운드 볼프스바의 대결에서는 후반 초반 수비형 미드필더 벨링햄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0 완승을 거뒀어요.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와의 대결에서는 홀란드가 가벼운 타박으로 결장했음에도 산초의 멀티골로 3대2로 승리하며 리그 4연승을 달성했죠. 주중 라이프치와의 컵대회 결승에서는 루이스, 산초, 홀란드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전반에만 무려 3골을 퍼부었어요. 라이프치가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었는데 확실한 이 에이스들의 결정력이 차이가 났죠. 홀란드와 산초가 나란히 2골씩 확실한 골 결정력 자랑했습니다. 최근 2달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마인츠의 경기력 안정감 이거 거의 리그 탑 수준입니다. 반면 이방 상대가 도르트문트죠. 주중 컵대회 결승 치르면서 체력 소모가 컸다 하더라도 홀란드, 산초 그리고 루이스 이 공격력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화끈한 팀 중에 하나예요. 도르트문트의 우세가 점쳐지는데 리그 선두 바이에른 뮌헨도 마인츠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패하기도 했습니다. 마인츠가 리그 잔류 확정을 위해 밀집 수비 전술로 나오면 도르트문트도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죠. 마인츠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알라베스는 지난 라운드 엘체와의 외나무다리 맞대결에서 2대0 그것도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어요. 자칫 강등권으로 떨어질 위기였지만 안정권으로 살짝 벗어났죠. 엘체의 공격적인 운영에 라인 내리며 수비적으로 맞섰어요. 아주 영리하게 잘 대처한 거죠. 상대가 라인을 높이자 공간 패스로 역습을 시도하면서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왼쪽 윙으로 나선 리오자가 역습할 때 아주 빠른 돌파로 날카롭게 전개를 펼쳤어요. 리오자가 박스 안에서 현란한 개인기로 호셀루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후반에는 역습 상황에서 호셀루 패스를 논스톱골로 해서 2대0 쐐기골을 박았죠. 호셀루 최근 2경기 연속골로 시즌 10호골 달성했습니다. 이 파체코 골키퍼도 최근 슈퍼세이브 펼치면서 좋은 선방 보여주고 있어요. 원정팀 그라나다는 최근 베티스, 카디스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침체 중이죠. 카디스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 펼치며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상대의 측면 공략에 의한 크로스에 실점하면서 무너졌어요. 베티스 원정에서는 수아레즈 앞서서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전력차 극복 못하면서 밀렸죠. 상대 원톱 이글레시아스를 못 막아내면서 2골을 내줬어요. 베티스 수비진의 백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고 마치스가 한 골을 만회하며 그나마 0패는 면했죠.
이어진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도 전력 차이 극복 못하면서 전반 후반 각 2골씩 내주며 1대4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세비야, 바르셀로나,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 등 이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1승 3패 아주 부진한 모습이었죠. 전체적인 팀 밸런스에 있어서는 그라나다가 좀 앞서 있죠. 다만 그라나다의 지금 분위기가 침체죠. 알라베스는 지난 L체전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강등권 맞대결로 도토리 키재기 경기였어요. 객관적 전력차를 넘어서는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알라베스의 스쿼드로는 무리죠. 그라나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이 강등권 탈출 노리는 알라베스의 저항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요.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솔다도와 마체스의 골로 그라나다가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 알라베스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우에스카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지난 35라운드 그라나다를 상대로 지긋지긋했던 무승부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6연속 무승부 끝에 1승 거뒀죠. 엘체, 에이티 마드리드, 발렌시아, 빌바오, 레알 마드리드, 바야돌리드 강등권은 물론 그 리그 1, 2 팀들과도 계속해서 비겼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승리를 가져올 만큼 득점력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최전방 이글레시아스가 9골에 그치고 있고 섀도우로 나서는 세르지오가 8골을 기록 중인데 좀 아쉬워요. 지난 주중 에이바르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에 밀렸지만 구아르다도의 중거리골로 앞서 나가면서 잘 지켜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승 달리나 했는데 경기 끝나기 직전에 상대 측면 크로스에 의해서 실점하면서 또다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원정팀 우에스카입니다. 강등 위기죠. 지난 라운드 빌바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살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18위 바야돌리와의 승점이 1차인 만큼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해야만 잔류가 확정적이에요.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홈에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경기 초반부터 우세하게 앞서갔어요. 특히 그 세오아네가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 잡아주면서 미드필드 경기 운영을 아주 매끄럽게 풀어갔죠. 미르는 전방에서 원톱으로 타켓맨 역할을 잘 수행해줍니다. 상대 수비 미스로 맞이한 결정적 찬스를 좀 놓친 게 아쉽긴 했습니다. 짠돌의 중거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 실책으로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했죠. 그 우에스카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미르가 결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경기력이 안정된 베티스의 우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기죠. 우에스카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상황이긴 한데 스쿼드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우에스카의 3백 수비 라인이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 베티스의 오른쪽 측면 그 에르메스는 호아킨 라인을 이 측면 공략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18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에메르손이 오버래핑에 이은 만디의 골, 그 다음에 사나브리아의 골로 베티스가 2대0 완승 거뒀었죠. 이번에도 홈인 만큼 베티스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 원정에서 측면 수비 무너지며 긴 크로스가 넘어와서 센터백트 뒷공간을 놓치며 실점을 하고 말았죠. 헤타페는 이 실점 후 우날, 앙헬, 투톱 앞서서 공격적으로 반격을 나서긴 했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면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측면 크로스 이어지는 세컨볼을 중거리 슛으로 공격 이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세밀함이 떨어져요. 슈팅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수비 라인을 두텁게 세워두고 선이 굵은 공격을 시도하는데 정교함이 떨어지니까 이게 득점과는 거리가 너무 멀죠. 최근 3연패 부진입니다. 수비 라인은 3경기에서 30점으로 막아내면 안정감 보여주는데 3경기 다 1대0패예요.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습니다. 3경기 무득점이 그치고 있고 올 시즌 36경기에서 26득점밖에 안 돼요. 매우 저조하죠.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 특유의 티키타카에 밀리면 전반 2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던 레반테죠. 특히 상대의 공간 향한 패스와 움직임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워낙 잘하니까요. 두아르테하고 베조 이 두 센터백이 느린 발로 바르셀로나의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후반 들어 멜레로 중심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반격이 좀 나섰는데 측면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 그 모랄레스의 슈퍼 발리골로 쫓아갔죠. 오히려 덴벨레에게 추가골 내주면서 끌려갔는데 레반테 홈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세 펼쳤는데 결국 멜레로의 크로스를 레온이 동점골로 연결하면서 3대3 무승부 거뒀죠. 멜레로가 1골 1도움으로 활약했고 모랄레스도 최근 2경기에서 3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승부에 그치긴 했는데 강팀 상대로 아주 좋은 그런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헤타페의 부진이 깊죠. 수비력은 안정세를 보이는데 공격의 실마리가 진짜 도무지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리그 특성과 다르게 너무나 투박해요. 레반테는 최근 공격력이 풀리며 연패인 늪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있죠. 최근 바르셀로나, 알라베스, 셀타비고에게 연이어 멀티 실점을 허용했어요. 경기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레반테가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헤타페의 수비력이 발동되면 이거 무승부가 가능성도 큽니다. 앞선 1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거친 경기 끝에 헤타페가 경고만 6장, 퇴장 2장 받으며 3대 0으로 완패했었죠. 헤타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홈팀 카디스가 오사수나 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끊겼죠. 비록 패하긴 했는데 최근 안정된 경기력을 보였던 만큼 오사수나 상대로도 접전을 펼쳤습니다. 측면에서 쉽게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실점했는데요. 이게 측면 수비가 좀 너무 헐거웠어요. 박스 안에서도 상대 원투 패스에 실점하고 또 핸드볼 파울로 PK를 내주면서 3골이나 내줬어요.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쉬웠죠. 경기 막판에 페레로가 한 골 추가하며 쫓아갔지만 2대 3으로 패하며 연승은 마감됐습니다. 로자노의 스피드를 앞세운 왼쪽 측면 공략은 좋았는데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공격을 시도한 빈도에 비해서 좀 득점력이 저조한 거죠. 승격팀이지만 확실히 경쟁력을 보이며 올 시즌 잔류는 확정지었습니다. 엘체는 지난 라운드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죠. 루카스 보에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강등 위기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가 많았음에도 상대 페이크 한 방에 무너지면서 실점했는데 이거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라인을 높이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상대 공간 패스 한 방에 뒷공간 털리면서 위기를 이게 올 시즌 내내 제가 겪고 있는 고질병이죠. 결국 빌드업 미스로 역습으로 허용하고 추가 실점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보예가 골문 앞에서 한 3차례 정도 날카롭게 골문을 노렸는데 이날 상대 파체코 골키퍼의 선방에 아주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득점력은 저조하고 역습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아쉽죠. 최다 득점자가 보이엔데 6골밖에 안 돼요. 공격의 실마리가 안 풀리는 엘체입니다. 올 시즌 나란히 승격했던 카디스와 엘체죠. 카디스는 잔류를 확정지으며 나름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기도 했어요. 반면 엘체는 강등 직전까지 몰려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저조한 득점력, 허술한 수비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만 카디스는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챙기면서 승점을 쌓았어요. 공격력 역시 카디스는 최근 4경기에서 득점하며 상승세죠. 앞선 1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카디스가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스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 소시에다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시에다가 연승에 실패하며 지난 라운드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패했죠. 리그 1위 팀과의 맞대결 원정 경기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변을 연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됐어요. 이사카 포르투를 앞세워서 소시에다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수비 뒷공간, 에이티 마드리드 특유의 그 수비 뒷공간 노리는 역습에 고전했죠. 전반에만 카라스코와 코레아의 개인기량에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두 골 모두 수비 선수들이 충분히 숫자가 있었음에도 뒷공간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허용한 거예요. 공격 전개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사카 포르투의 슈팅이 서로 한 차례씩 골대에 맞는 불운이었죠. 비록 경기에서 패하긴 했는데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물러서지 않는 아주 멋진 모습이었죠. 원정팀 바야돌리드입니다. 강등 위기죠.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기간 동안 패가 많이 없고 6무승부를 기록해 순위표 맨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강등권에 있는 팀들 중에는 그래도 수비 밸런스가 잡혀서 안정적인 포백 라인을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최전반 바이스먼이 최근 2경기 연속골 터뜨리며 기대를 모았는데 다시 침묵에 빠져있죠. 뚜렷한 골게터가 없는 것이 큰 약점입니다. 지난 주중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는 포백 수비 라인, 중원에서 페르난데즈를 중심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나섰는데 이 전반에는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후반 비아레알 모레노의 개인기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 백패스 미스로 실점하면서 패배를 또 연패에 빠지게 됐죠. 전력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매치죠. 소시에다가 간혹 강등권 팀의 발목을 잡히기도 하는데 최근 소시에다의 경기력이 많이 안정돼 있어요. 이번 경기는 큰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소시에다의 다양한 공격 옵션을 바이돌리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이죠.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소시에다가 홈에서 무승부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에이발의 경기입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감독 경지로 홈에서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던 팀이죠. 지난 라운드 세비야 원정에서는 전력 차이 극복 못하면서 패했어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수비적으로 나섰는데 상대 미드필드의 영리한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죠. 수비 숫자를 많이 뒀지만 빌드 없이 그 불필요한 패스 전개로 여기서 패스 미스 나오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 노리는 공간 패스와 상대 공격진의 그 영리한 공간 침투 움직임에 수비진이 전혀 제초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골은 없었는데 이날 그 공격 진영에서는 게데스와 고메즈의 개인 기량은 아주 출중해 보였습니다. 특히 게데스 이 순간적인 가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게데스의 돌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상대 수비 라인을 위축되게 합니다. 원정팀 에이바르는 최근 5연패 부진을 벗어나며 2연승을 거뒀었죠. 알라베스와 헤타페를 상대로 승리하며 리그 잔류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스쿼드 팀 전력에 비해서 이상하게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데 키케 가르시아가 12골로 키케 가르시아 외에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키케 최근 4경기에서 해트트릭 포함해서 4골을 기록 중이죠. 강팀을 상대하든 약팀을 상대하든 공격적으로 많은 슈팅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공세를 펼치다 상대 정교한 역습에 실점하며 무너지는 경기가 많아요. 주중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는 팀 칼라답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지만 먼저 그 박스 언저리에서 중거리골에 실점하고 말았죠. 그래도 계속 몰아치다 후반 막판 측면 공략에 성공하며 무승부를 거둬냈습니다. 강등 걱정은 없는 발렌시아죠. 감독 정지로 첫 경기 홈에서 바이돌리 상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어진 세비야 원정에서는 전력 차이를 극복 못했어요. 반면 에이바르는 강등 직전에 몰려있죠. 아주 다급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에서 발렌시아가 앞서 있습니다. 최근 게데스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에이바르의 수비력으로는 게데스 막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지난 12라운드 맞대결은 에이바르가 19개 슈팅을 시도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으로 비겼죠. 이번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의 게데스, 에이바르의 키케 가르시아 이 두 공격수의 발끝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의 승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며 지친 비아레알이죠. 지난 35라운드 셀타비고의 홈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우세한 경기 펼쳤는데 전반 상대 최전방 공격수를 박스 안에 놓치면서 선제골 내주고 PK 실점을 2개나 내주면서 3대1로 끌려갔어요. 상대의 퇴장과 PK가 VAR로 번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흥분하며 스스로 경기를 망쳤죠. 최근 조금 침묵하고 있던 모레노는 후반 교체 출전에서 PK 득점 성공하면서 시즌 2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주중 바이돌리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상대의 수비 전술에 막히며 고전하긴 했는데 후반 모레노의 개인기 그리고 상대 백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고 2대0으로 승리하며 연패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원정팀 세비야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승리를 거뒀죠. 최근 빌바오에게 패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비겼지만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와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엔네시를 앞세워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고 경기 초반부터 왼쪽 측면에서 오스카가 가벼운 몸돌림으로 공격을 주도했죠. 구델리가 미드필드에서 정교한 공간 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수수 엔네시리 이 공격 진영에서 영리한 움직임으로 공간 창출을 잘했습니다. 페르난도의 전진 패스 한 방을 엔네시리가 절묘하게 옵사이드 라인을 돌파하면서 결정지었죠. 이날 찬스에 비해서 한 골에 그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 1패입니다. 상승세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리그 상위권 두 팀의 맞대결이죠. 전체적인 팀 전력상 세비야가 조금 더 앞서 있어요. 공격적인 부분은 두 팀 모두 화려한데 수비 밸런스에서 세비야가 안정적이죠. 비아레알은 최근 유로파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힘든 고비입니다. 16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오캄포스와 엔네시리의 골로 세비야가 2대0 완승 거뒀죠. 이번 경기 역시 세비야가 우세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와 볼프스부르크의 분데스리가 경기죠. 올 시즌 6패를 기록 중인 라이프치히인데 이 중 3패를 최근 6경기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에게 패했고 강등권 켈른에게도 충격패를 당했어요. 이게 리그에서 당한 패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특유의 패스 플레이 기반으로 맞섰는데 이거 상대의 로이스와 산초의 개인기에 수비 조직이 무너졌어요. 참 빠른 패스 플레이에 뒷공간을 자주 내주면서 실점을 허용했죠. 올마 프로스버그의 견고한 킥으로 세트피스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라이프치히죠. 훌리베르트와 황희찬을 앞세운 속도전도 최근 매우 빠른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중 치러진 컵대회 결승에서는 경기를 주도하고도 상대 공격진 루이스, 산초, 홀란드의 개인기량, 결정력 차이에서 4실점하며 1대4로 패하며 우승컵을 내줬죠. 원정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패가 많아진 볼프스부르크예요. 근데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프랑크푸르트에게 패했어요. 상대가 리그 상위권 팀들이었으니까. 베오스트가 버티고선 공격력은 나쁘지는 않은데 올 시즌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수비 라인이 최근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베오스트가 최근 2경기에서 침묵 중이지만 이전 7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며 건재한 모습이에요. 최근에는 22살의 젊은 공격수 브레칼로의 공격력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3골을 퍼부었죠.
상위권 팀들에게 최근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항상 완벽한 승리를 챙기는 팀이죠. 라이프치히는 시즌 막바지 컵대회 결승까지 치르느라 체력 소모가 좀 컸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이상하게 상위권 팀들에게는 발목을 잡혀요. 베우어스를 앞선 볼프스부르크의 공격력이 매섭긴 한데 우파메카노가 버틴 라이프치히 수비진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죠. 최근 공격력의 속도감까지 올라온 라이프치히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연이은 경기로 라이프치히 선수단의 피로도를 감안하면 볼프스부와의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죠. 맞대결 전적에서는 라이프치히가 최근 홈에서 5연승을 거뒀죠.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미넨글로와 슈투트가르트는 미넨의 승, 2번 경기 레버쿠젠과 유니온 베를린도 레버쿠젠의 승, 3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과 켈른의 경기,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4경기 아우크스와 브레멘은 아우크스의 승, 5경기 아르미니아 호펜하임 경기는 아르미니아의 패, 경기 마인츠와 도르트문트, 마인츠의 무 혹은 패, 알라베스와 그라나다도 알라베스의 무 혹은 패, 8경기 베티스 우에스카는 베티스 승, 9경기 헤타페 레반테도 헤타페의 무 혹은 패, 10경기 카디스와 일체는 카디스의 승, 11경기 소시에다 바야돌리드, 소시에다의 승, 12경기 발렌시아와 에이바르, 발렌시아의 승 혹은 패, 13경기 비아레알과 세비야 경기, 비아레알의 패, 14경기 라이프치히와 볼프스부, 라이프치히의 승 혹은 무. 이상으로 저희는 21회차 14경기 최종 픽 공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영상 참조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22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